가르쳐 주신다 했죠.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 11제자한테만 했어요. 그래서 거기 26절에 성령이 모든 거 가르쳐 주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야지 성령의 계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학도 가르쳐 주시고요. 물리학도 가르쳐 주시고요. 사업도 가르쳐 주시고요. 경제학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창조했는지 또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적성이 뭔지 모르면은 희생적으로 뭔가 다 걸고 사세요. 그러니까 오후에는 이제 학생 훈련 시간이니까 이게 공예배 시간이 아니고 이게 특정 학생들 장래를 위해서 자녀들 사랑하시거든요. 부모님들께서. 근데 이제 자녀들이 사회에 대해서 보통은 교회에서 훈련받을 때 세상을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래서 유럽으로 하면 산속의 수도원 생활처럼 세상을 멀리하고 성경 사랑하고 세상 공부 뭐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어떤 풍습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제시대가 기독교 반기독교 정책으로 국가 운영을 했거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트럼프가 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정치인이 국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하면 여론을 힘입어서 정치인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쇼크가 심한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정치 권력자가 정치를 하는 거고 정치인끼리 서로 도와주면서 국가 지배력을 누수가 안 되게 해서 자기네가 완전 독점하는 건데 이게 언론하고 자금력하고 짬짬이 돼가지고 이게 200년 동안 쭉 살다가 워싱턴 DC에 있던 어떤 그 정치 세력들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이란 대통령 선거가 원래 이란 대통령 요번에 선출된 사람이 지난번에 5%인가 밖에는 표를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50% 먹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지. 그래가지고 한쪽에서 그 사람을 밀었는데 그 무슨 여학생인데 여대생인데 히잡 안 했다가 죽었어요. 경찰서 끌려갔다가. 그러니까 고문해서 죽인 거지 여학생을. 그러니까 몇 년 안에 그게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수표가 돼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절대 이슬람 원리주의자가 아니면 정치를 못하게 구조를 해놨는데 이거 뚫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고통스러우니까 그 사람이 저 이슬람 원리주의자가 아닌데 그냥 다 몰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부정선거를 했을 거야. 부정선거를 했는데도 그게 됐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예? 청소년들이 여학생들 가슴 절개 수술해서 남학생하고 비슷하게 성형 수술해서 남자로 둔갑시키고 남자애들은 거세를 해가지고 남자 성적인 기관을 제거를 하는 제거 수술을 통해 여자로 둔갑시키는 1억짜리 성형외과 성전환 수술이 1억 들어요. 토탈하면. 이게 호르몬 주사까지 다 이러면은 그 외과 비용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1억이 들어가요. 1인당. 그거를 세금을 걷어서 해줄 때 부모가 너 하면 안 돼 이러면 부모를 잡아가는 나라를 만든댔어요. 해리스 카멜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옳은 길로 인도하는 권리를 금지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투표를 안 한 거야. 근데 이번에 해리스가 투표를 해서 트럼프 이긴 데는요, 전부 신분증 확인이 안 되는 주만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신분증을 캘리포니아나 뉴저지나 뉴욕까지 다 아이디 카드 다 확인하고 하는 걸 의무, 투표자 의무사항으로 다 넣으면은 지금 뉴욕이 뒤집어질 수 있고 뉴저지도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누가 자기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딸에 대해서 엄마 아빠 허락 없이 갑자기 남자가 여자로 둔갑해서 집에 오면 이게 미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중간에 만류하거나 교육하면은 부모를 잡아간다면 이건 빨갱이 새끼보다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공산주의가 무서운 게 아니고 남한의 남자애를 여자애로 둔갑시킬 수 있는 그리고 중학교 남녀 학생들이 애를 마음껏 임신할 수 있고 임신시킬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
가출의 자유까지 줬어요. 현재 우리나라 시행법이. 가출해서 남녀 가출생들이 혼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에서 줘서 엄마 아빠 떠나가지고 가출한 애가 혼숙을 해도 경찰 아저씨가 그 어디서 몰래 이것들이 가출하는지 그 장소를 엄마 아빠한테 가르쳐 주면 검사 아저씨가 경찰을 잡아가요. 지금 현행법이 서울에서. 그러면은 애들이 혼숙하다가 애를 낳잖아요. 가출생들이. 그래도 아이의 허락을 받고 엄마 아빠한테 여기 어디 다리 밑에서 애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출생 허락받아야만 경찰도 부모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가출한 것들 날라리들한테 경찰이 복종을 안 하면 경찰이 경찰청 처벌을 당하게 법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 새끼들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위험한데 내일 이재명이 감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법정 구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이거 엄두도 못 내다가 트럼프가 확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남자가 여자 둔갑하고 여자가 남자 둔갑하게 1억 원씩 성형외과 해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한다. 그래도 DNA는 못 바꿔. 거죽만 바꾸는 거야. 예? 그거를 한다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 막 할 때 반대를 못했죠. 그러다가 미국이 확 뒤집어지니까 지금 막 조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좌파를 조사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윤리도 미국이 하는 대로 가겠다는 윤리도 없는 것들이요. 지금 정치하는 애들이. 판검사들도 윤리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우린 트랜스젠더 싫어하고 태어난 대로 남자로 크고 태어난 대로 여자로 크는 게 부모도 좋아라고 미국 선거가 뒤집어지니까 이제서야 작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나라는 사실 하나님 양심을 받은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초강대국의 권력에 이용해가지고 국민을 통치할 생각만 하지 부모의 마음으로 아기를 키우는 거를 도와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유치원생이 국회법에 의하면은 영어 하면은 잡아가야 되는 나라예요. 현행법은 선행학습 금지법. 그래서 유치원생은 외래어를 배워서는 범법자로 취급하게 통과가 됐던 나라예요, 이게. 지금 그게 폐지가 됐는지 모르겠어. 폐지 안 시켰는데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엄마들이 유치원 때부터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해요, 지금. 전 국민 모든 엄마들이 영어나 외국어나 수학이나 이거를 선행학습을 다 해요. 그래서 국회법이 지금 무력화가 된 거지 실질적으로는 전 국민 엄마들 다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어릴 때부터 한문은 다 아니까 외국어, 무역을 해서 먹고 사니까 자원이 없는 나라는 영어를 해서 국제 무역이 다 영어로 결제가 되니까 국제 외교 회의도 다 영어로 해야지 중국어로 하는 데도 없고 아랍어로 하는 데도 없어요. 심지어 프랑스어가 있지만 참조 자료만 주지 영어로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원이 없고 국력이 약하고 땅이 없는 나라는 국제 활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홍콩은 번자체를 쓰고 싱가포르는 북경 간자체를 써요. 한문은 다를지라도 영어는 싱가포르나 홍콩이 다 똑같아요. 대만도 영어를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해방 이후로 무역해서 먹고 살게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경쟁력이 없으면은 국내에서도 그 학생을 취직을 안 시키는 게 50년이 넘은 관습이 됐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것을 못하면은 취직을 할 때 안 껴준단 말이에요. 대학원, 대학 갈 때 안 껴준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국회법을 따라가지 말고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공부해야 되고 목사님 때는 박정희 대통령 때하고 전두환 대통령 때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다 이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중학교 입학한
한 뒤에 ABC 배웠어요. 근데 내가 중학교 때 1학년 때 첫 시간인데 영어 선생님이 일어나세요. 앞줄부터. 따라하세요. A. 앉아. 뒷사람 일어나. 따라해. B. 그러니까 일어나서 또 B. 이래가지고 한 반에 70명 앉았거든. 그걸 다 A, B, C, D 이거를 계속 첫 시간에 가리키는 거예요. 70명 중학생 1학년 애들 중에 ABC 모르는 놈 하나도 없는데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유치원 때 노래가 있는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이걸 유치원 때 노래로 배웠는데 교육부의 문교부 당시에 커리큘럼에 그거는 불법이에요. 중1 때 쓸 때 A, B 이거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 때도 A, B, C, D 이걸 다 유치원 때 알았고 땡큐 이 정도는 유치원 때 다 알았어. 커리큘럼이 없어도. 근데 지금 중학교 때 중학교를 거 배워요. 지금 중학교 거 유치원 때 공부하셔야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있죠? 곱셈 공식 뭐 이런 거. 예? 1, 2차 함수. 이거 초등학교 1, 2학년 때 공부하셔야지 저주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1차 함수, 2차 함수, 1차 그래프, 2차 방정식 그래프 나오죠? 그거 초등학교 때 푸는 애 있죠?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거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 새끼한테 노예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이 좀 어렵죠? 영어보다. 그러니까 영어는 대학교 영어는 언제 외워?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 단어를 유치원 때 대학교 영어 유치원 때 외우는 거예요. 단어 외우는 거 쉬워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 영어 대학 영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치원 때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늦은 애는 중학교 때 대학교 단어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토익 토플이나 GRE 시험 있죠? 유학 시험. 이게 어려운 단어는 다 뭐예요? 프랑스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대학생 여러분이 월스트리트 저널지를 딱 보다가 대학교 여러분이 영어 영문학과 1등으로 졸업했어. 대학교에서 영문과. 근데 딱 보면은 모르는 단어 사방에서 튀어나오죠. 모든 분야의 단어 다 튀어나와요. 다 뭐예요? 프랑스어예요. 영어 잘하려면 뭐 외워야 돼? 프랑스 사전 다 외워야 돼. 그러면 언제 외워야 돼? 유치원 때부터 외우는 거예요. 프랑스어. 이거를 기본으로 예절로 마땅히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거를 대학교 때도 프랑스어를 안 외워. 그러니까 유학 가서 뒤지는 거예요. 다. 유학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유학 간 애보다 실력이 여기서 나아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 가잖아. 그럼 미국 애들도 단어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미국 갔는데 로스쿨 갔어. 모르는 단어가 법률 용어가 너무 많아. 다 뭐예요? 라틴어 아니면 프랑스어로 돼 있어 다. 그러니까 라틴어하고 프랑스어는 무조건 외워야 돼. 근데 이거를 고3 때 외우면 안 돼. 초등학교 3학년 때 외워야지. 라틴어하고. 근데 미국 대학생도 대학교 때도 라틴어 모르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라틴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각자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 목사님은 언어를 20개를 공부를 했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까지 해가지고. 예? 외국어를. 그래서 외국어를 쉽게 하는 법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머리가 돌아가지 않을 때는 외국어 이렇게 잘 자꾸만 읽어보란 말이야. 읽어보라고. 단어를. 그러면은 대학교 영어나 고등학교 영어나 다 모르겠으니까 그때 다 외우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그리고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예? 자, 따라하세요. 단백질 먹고 운동해야 뇌 활동에 도움된다. 뇌는 어떻게 해서 활성화되냐? 에? 힘든 운동을 해서 혈액이 계속 팽팽 돌아서 산소 공급이 많이 될 때 뇌가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숨이 차고 유산소 운동하면서 계속 걷기를 하고 빨리 걷기를 하고 좀 쉬었다 빨리 걷고 이러면 무릎 부상이 없어요. 걷는 자는 부상을 안 당해.
뛰는 자는 부상을 당해. 육상 선수. 근데 걷는 사람 다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걸으면은 다치지 않게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부상 없이 몸을 튼튼하게 하려면은 빨리 걸으면 돼. 언덕길을 살짝 너무 경사지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 따라하세요. 터보 엔진, 자연 엔진. 터보와 자연 엔진의 자동차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이게 뇌 구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연 엔진은 뭐냐면 빨리 달리는데 엔진에서 연소할 때 산소가 필요해.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자연스럽게 공기가 빨려 들어가서 엔진이 활활 불타게 하면은 자연 엔진이에요. 그래서 2000cc 자연 엔진은 자연의 그 흡입력에 의해 산소가 자동으로 공급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더 빨리 돌리려면 어떻게 해요? 공기를 모터가 잡아서 강제로 선풍기를 빡 10배로 세게 엔진 속에 막 공기를 그냥 이 공기 중에 있는 공기를 10배로 선풍기 같이 막 쏴주는 거야. 그러면은 공기에 있는 산소가 투입되는 속도가 10배나 세지겠죠. 또는 5배 또는 3배나 세지겠죠. 산소 투입량이. 공기가 3배 이상 빨리 투입되니까. 강제 공기 주입하는 걸 터보 엔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6 그러면 1600cc인데 3000cc만큼 힘을 내요. 강제로 막 공기를 넣으면. 자 보세요. 머리가 핑핑 돌려면 어떻게 해? 산소를 머리에다가 2배, 3배 빨리 산소를 공급하려면 피가 빨리 돌아야 돼요. 피가 빨리 돌게 하면 머리가 공부를 하는데 최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피를 빨리 보내야 되고 운동을 해가지고 이게 체질이 원활하게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피가 잘 돌고 순환이 잘 되면 변비도 없어지고 이 피 속에 노폐물도 없어서 무병한 체질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면 움직이질 않고 이게 피가 안 돌고 그러니까 띵하고 이래서 어떻게 독소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운동을 자꾸 하는 목적에는 뭐가 있어요? 몸을 건강하게 해도 되지만 머리를 터보 엔진으로 바꾸는 거야. 작은 엔진인데 큰 엔진보다 왜 힘이 좋고 더 튼튼해? 산소 공급을 빨리 하니까 그런 거야. 공부 잘하려면 대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엔진을 키운다고 그 힘센 거 아니야. 공기를 강제로 넣어가지고 2배로 돌리면은 2배로 연소가 되면서 1.6 그 저기 1600cc인데 3000cc만큼도 돌아간다고요. 그 여러 가지 장치가 있으면.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뇌에다 산소를 계속 공부하려면 헉헉대야지. 쉽게 말해 황영조 선수처럼 마라톤을 한다거나 숨이 찬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70세, 90세 됐을 때 절대 치매가 안 오는 노인들을 치매 의학자들이 연구한 게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 치매 절대 안 걸리냐? 부는 음악 활동하는 사람은 치매가 절대 안 온다. 왜 그러냐? 이러면 시뻘게 지면서 부는 사람 있죠. 노인이 돼도 절대 치매가 안 온다. 이게 시뻘개잖아 지금. 저게 색소폰, 클라리넷 지금 뭐 호른 불어야 돼. 이게 숨찬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폐활량이 엄청 커지면서 뇌에 이게 압박을 준다는 거예요. 뇌에 엄청 이게 머리통에다 막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머리통 전체에 핏줄이 긴장해서 팍 돈대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거나 머리에다 공기를 많이 주는 작업을 하는데 음악가 중에는 관악기 부는 사람이 그렇게 머리가 맑아진대요. 내 얘기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의학 박사들이 그 이상한 연구를 한다 이거요. 예? 그럴 때 세계 최고의 의학 박사들이
음악을 하는 사람과 악기 중에 부는 악기 부는 사람이 치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치매는 그러니까 뭔가 암보다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정신을 망가뜨리는 거야. 암은 몸을 망가뜨리는 건데 치매는 정신을 파괴하는 거래요. 근데 치매가 들어갈 때는 이제 뭐가 여러 가지가 안 좋은 건데 결국은 뭐예요? 몸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게 자꾸만 수그러질 때 거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돼서 계속 치매가 안 생기고 계속 머리를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은 치매가 안 걸리고 은퇴해서도 고수익을 얻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해서 60 넘어가지고 계속 은퇴가 없이 활동하는 분들 보세요. 머리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은 100세까지 뭔가를 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습관화되고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계속 뭘 할 수가 있어요. 그 경희대 교수님이 있는데 은퇴하시고는 일이 더 바빠.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분은 학자이시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12월에 정치학자인 이충근 박사님 주일에 좀 모셔가지고 정치 강연을 들을 거예요. 국제정치. 예수님을 믿는데 정치 발언하면 안 됩니다. 종교 발언만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전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틀린 거를 얘기를 못하도록 존슨 대통령이 법을 60년대에 통과시켰는데 우리나라 교회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미국이 진화론을 교과서에 집어넣을 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1973년도에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나쁜 짓 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그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몇 년 전에 목사님들은 정치인들이 타락하고 잘못하는 거를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게끔 그 존슨법을 폐기 처분한 사람이 몇 년 전 트럼프 1기 때 집행한 정치 활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이든이 그런 거 싫어하거든. 정치인들은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래서 막 무슨 행정명령 내고 그러는 게 트럼프가 했던 거 다시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딱 되면 첫날부터 행정명령 다 해가지고 다시 뒤집겠다는 거예요. 다. 이럴 때 앞으로 뭐가 생겨요? 정치인들의 눈치를 안 봐도 스스로 정치할 수 있는 세력을 키울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 1인자가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면 어느 정도 돼서 5, 60대가 되면은 정치를 할 때 국민들이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이러고 표를 주는 사회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성령 충만하면 누구든지 성경을 가리키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듯이 옛날엔 교황 시대에는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걸. 근데 지금은 종교개혁 이후로는 누구든지 성경을 믿는 자는 교육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어요. 교황이나 권력자의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다 투쟁을 하고 싸워가지고 쟁취한 거예요. 수백 년 전에 믿음의 조상들의 도움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쉽게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정치적으로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재산을 소유하고 자기가 번 재산으로 가장 좋은 선생님이나 가장 좋은 교육을 개인별로 아이들한테 시킬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지. 왜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만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은 교육론이 뭐냐면 중1 때만 그거 가르치세요. 초등학교 때 미리 가르치시면 안 돼요라고 교육 시행령이 내릴 때 필요 없어. 우리는 중학교권, 고등학교권, 초등학교 때 공부할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아서 잡생각만 버리면은 그거 고등학교 공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 해요. 글씨를 모르고 사칙연산을 못하면 못하지만 글씨를 읽고 사칙연산을 다 하는 아이는 다 따라갈 수가 있게끔 돼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새벽 설교에서 뭐라고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연 1200에서 1900만 원 번댔죠. 고등학생인데 인터넷으로 중고품 8949해서 월 고등학교 2학년이 1000만 원 소득이요. 순소득이. 그 상가 임대도 안 하고 그냥 사무실도 없어. 매장도 없어. 그냥 인터넷으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인터넷으로 나 사이다 주문하고 아이스크림 저 초콜릿 주문하고 이렇게 구입하는 건 하는데 파는 것을 역으로 하는 거지. 예를 들어 보세요. 폴룡 목사님이 얘기하신 건데 이 기계를 잘 하시거든요. 마이크를 거꾸로 순서로 하면 스피커가 된대요. 순서를 바꿔서 이게 입력기가 소리를 입력하는 게 되고 이 기계를 순서만 역으로 하면은 출력기가 된대요. 근데 사람들이 마이크랑 스피커가 생긴 게 틀려먹고 전혀 다르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순서 원리를 역으로 결합한 똑같은 제품인 걸 모르는 거야. 쉽게 말해 이렇게 하면 출력기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입력기가 되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소나기에 쥐기 쉽게끔 편리성을 도모해서 모양새가 이렇게 된 거지. 기계 기능은 순서가 저거랑 저 큰 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게 특수 스피커인데 저거는 나사에서 발명한 스피커예요. 우리나라에 안 팔아 저거. 저게 뭐냐? 저 큰 스피커는 일반 스피커인데 맨 위에 고음 스피커가 있고 중음 스피커가 있고 밑에 큰 저음 우퍼 묵 하는 저음 베이스 스피커가 세 스피커가 있는 식이에요. 근데 맨 위에 거는 저게 스피커 하나인데 그 스피커 그 분해 보면 목구멍 구조로 된 스피커예요. 인체를 카피해 가지고 스피커인데 저게 제일 비싼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일 비싼 여기에 끼는 백조의 구조와 무게 비중을 연구해 가지고 만든 게 제일 안전하게 뜬다는 거예요. 비행기 중에. 그래서 비행기가 옛날엔 참새 구조로 만들었어요. 근데 무게 비중을 백조로 비중을 해가지고 만드니까 가장 안락한 비행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백조를 만드실 때는 가장 뚱뚱이들이 아름답게 날아갈 수 있게 격조 높게 날아갈 수 있게 창조를 해서 모든 비행기의 비율의 균형 비율이 백조를 카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조가 모가지가 길고 날개가 뒤에 붙었잖아요. 참새나 이렇게 앞에 붙었는데 백조는 이렇게 뒤에 붙었잖아. 궁둥이. 근데 그 비율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비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배도 흔들리지 않을 때 전복이 안 되려면 노아의 방주 비율대로 10대 1로 지어야 된대. 세로 가로가 10대 1. 그렇게 해야 된대요. 10대 1쯤 될 거예요. 그러면은 풍랑과 파도가 일어도 흔들리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는다. 사람이 그러니까 3대 6 비용으로 이렇게 하죠. 3대 2대 1 세로 비용. 그러면 뒤집어져요. 배가. 그래서 실제 실험을 다 했어요. 노아의 방주가 제일 안전하게 흔들리지 않고 멀미가 안 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건 공학 박사들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은 어떻게 와? 예수님이 살라고 한 대로 사는 자에게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은 뭐를 요구하셔요? 학년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뭘 요구해요? 예수님 뜻대로 살라. 그건 뭐예요? 나를 나보다 사랑하시는 분들의 뜻을 맞춰 살라는 거예요. 자기 이기적이죠. 근데 엄마 아빠는 자기 거 챙기지 못하고 애기들 키우시느라고 자기 거 못 챙기고 번 거를 다 애기한테 쓰고 애기들 아들 딸들 위해 시간을 다 바치죠. 다니기 싫은 직장인데도 억지로 다니면서 번 거는 어떻게 돼요? 애들 키우는데 다 쓰세요. 은행빚을 끄지 않으면 영원히 월세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생활을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맞추는 식으로 살아야지 성령님이 학생을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데 그게 사랑에 복종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치동 학원은 오늘도 주일날 대치동 학원 끊어서 공부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지금 대치동 학원을 안 가고 지금 여기 온 거야 지금.
그러면 그만큼 예상 문제, 수능 문제 덜 풀고 성적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 이만큼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상의 10배의 10갑절의 지혜가 제게 필요합니다. 2시간 예배 드렸어. 그래서 2시간 공부 못했어. 20배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 하루 종일 24시간이죠. 24시간 공부 못했죠. 인간보다 240배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헌금을 많이 내세요. 이래가지고 막 수단을 써가지고 헌금 모금해서 교회 운영하는 수를 알아요. 근데 목사님은 20여 년간 심지어 전도사 때까지 하면은 거의 그 청년 때부터 사역한 거 하면 30년째 사역을 한다고 쳐봐. 30년이. 그러면서 돈 있는 건 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성경 공부는 무료로 가르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헌금을 걷고 운영을 해서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니야. 난 그런 식으로 안 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하지 교회를 섬기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잘 돼요. 왜 그러냐면 교회들이 왜 일이 많은 줄 알아요? 교인들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정신없이 조직 관리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일이 많고 집사님들이 모든 집마다 다니면서 아니 아무개 엄마 왜 저번 주에 교회 안 나왔어? 아 나와야지 이러면서 이게 조직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또 구역장이 뭐 관리하고 부목사님이 교구 관리하고 이래가지고 흩어지지 못하게 하고 탈출 못하게 하고 관리를 하고 이런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신방전도사 600명 고용하고 100명 고용하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엄청나게 돈 들어요. 그 인건비 다 되려면.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해. 그냥 여러분이 잘 되도록만 설교하고 난 집에 갔다가 출근했다가 목사님들만 간단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되건 이거는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지 우리 교회 먼저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또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은 거기다 헌금 먼저 하고 그리고 자기 부모님한테 먼저 그거를 뭐 해드릴 걸 하고 그리고 할 걸 다 하고 나서 돈이 남는 사람만 혹시 감동되면 헌금 하시라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뒤로 제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갈아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목회를 더 못할 것 같죠?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더 못할 것 같죠? 더 잘해요. 당회를 운영하면서 잘해야 되죠. 당회권을 난 포기했어. 어머니 아버님들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냥 오셔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난 당회 해야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교회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는 문제가 없다고.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고 다 문제 있다고 그러죠. 우리 교회는 실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고 하는 놈은 거짓말 헛소문 퍼뜨리는 놈이요. 그런 인간이 있으면 그건 가출생들이야. 가출한 것들이야. 집에 안 들어가는 놈들이야. 예? 잘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죠. 주일날 대치동학원, 목동학원, 중계동학원 다니는 애보다 열갑절 공부를 잘하게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근데 아직 열갑절 공부하는 능력이 나타나진 않아. 그러면은 아직 때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내심으로 모든 분야를 공부하라고 인내심 키우시느라고 지혜를 아직 안 주시니까 뭐든 못하는 분야의 전 과목을 한번 들이박아 보라 이거예요. 내가 못해? 그러면 얼마나 못하는지 끝까지 가보자 이러고 끝까지 달라붙어 가지고 얼만큼 못하는지 한계치를 경험하고 그리고 점수 받고 나오라 이거예요.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50점 맞았어? 그러면 내가 이거 얼만큼 공부해서 이거 올리냐? 한 달 동안 이거 90점까지 올리겠다 했는데 있는 힘을 다했는데 85점 맞았어. 그럼 된 거예요. 일단 8, 90점대까지 무조건 다 기본적으로 올리면은 노력하면 8, 90점대는 다 도달하는 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20년 동안에 기출문제 다 풀어봐. 그리고 다 풀면서 어떻게
풀이하는 자체를 외워버리세요. 외워지지 않으면 같은 유형의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냥 이 패턴의 연습은 이 문제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연필이 가서 수학을 풀게끔 그렇게 외워버리라고. 그러면 수학은 뭐예요? 암기 과목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어려운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그러니까 95점에서 100점 맞는 게 재주가 필요한 거지 90점까지는 노력으로 다 90점 맞는 거예요. 90%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노력하면 되는데 노력을 해도 잡생각이 드니까 노력을 해도 까먹는 거예요. 딴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어떡하냐. 힘든 운동을 해서 숨 넘어갈 지경으로 힘든 걸 버티는 정신력이 있으면 생각이 한쪽으로 모아진다고. 그래서 힘든 운동을 한 사람이 정신력이 올곧고 공부할 때도 이게 도사, 선비처럼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말고 공부만 하면 어벙이로 밥만 셀 뿐인 거지 계속 어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띵 하고. 그러니까 산소 공급을 그 터보 엔진처럼 많이 하라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자연 흡기 엔진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공부하면서 그러면 폐가 줄어든다고. 그러면서 공기를 조금 빨아들이고 그 적은 양의 산소로 이걸 돌린다고. 그럼 공부는 육적인 노동이에요. 머리를 돌려야 되니까. 그런데 산소는 조금 넣고 공부를 많이 하니까 머리가 산소 부족으로 띵한 거야. 그러면은 그거를 터보를 넣어줘야 돼. 그게 운동이고 터보를 해줘서 그게 잘 돌아가야 습관이 되면 자연 흡기 밸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학자들이 뇌과학을 공부를 했는데 공부 제일 잘하시는 의학 박사분들이 머리가 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머리에 산소를 공급을 많이 해서 맑게 한 다음에 마음가짐을 온전히 하고 잘 모르겠으면 소리 내서 읽어서 들리고 생각이 일치되게 하라 이거예요. 소리를 내는데 다른 생각을 못하죠. 찬송가 부르면서 다른 생각 망상하기가 어려워요. 기도 소리 낼 때 잡생각이 안 놔요. 카톨릭에서는 소리 내지 말라고 그래요. 성당 다닐 때 일부 조용히 기도하세요. 소리 없이 침묵 기도하세요 이래요. 근데 그러면은 잡념이 많이 생겨서 그 잡념을 카톨릭 용어로 분심이라고 그래요. 분할된다. 마음이 여러 가지 밥 먹을 생각, 공부할 생각, 돈 걱정 여러 가지로 마음이 나뉘었다. 그걸 한문으로 분심이 심해진다 이런 거예요. 예? 그거를 우리 용어로는 잡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입술이 내가 생각해야만 되는 걸 얘기하고 선포하라 이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만 입술과 생각 정신이 일치되는 사람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언행일치에 생각과 행동 혓바닥 움직이는 거 행동이에요 아니에요. 믿음 고백이고 행동이에요. 육체를 움직여야 돼. 육체를 내면에 생각하고 혓바닥의 고백을 일치되게 할 때 성령님은 그 사람만 도와줘요. 아시겠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혓바닥의 비밀. 목사님은 왜 공부를 못했던 학생인데 잘하게 됐냐? 내가 옳다고 믿는 거를 잡생각 안 하고 말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지능이 계속 개발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직업을 좋은 걸 택한 거야. 옳은 거 거룩한 것만 계속 말하도록 하니까 세상 권력은 못 얻어도 계속 내가 믿는 것만 말할 수 있고 방해를 안 받으니까 지능 개발이 되니까 20대 때는 서울대 나온 사람보다 공부 못했는데 40대 50대 지나가면서 서울대 나온 사람보다 머리가 좋아요. 뇌와 혀를 계속 일치시켰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있으면 그래서 그 집안은 지능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걸 선포하고 언론에 얘기할 수 있고 이 자유가 있을 때만 지능 개발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업을 가질 때 하기 싫은 직업이 있어도 그냥 하는데
그 분야를 배워야지 그 사회를 이해를 하고 사람을 도와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하는 시절을 겪어야 돼. 그래야 인내심이 있고 집중력이 생겨서 사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 정주영 회장이 노가다를 해봤으니까 건설업체를 했지. 예?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고생이 헛된 고생이 없어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들 격려도 해주고 공부하는 것도 하고 그러지. 자기가 모든 분야를 다 공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산을 하는 집 있죠. 어머님이 막 7명 이상 낳고 10명 낳는 집. 70세까지 고등학교 영어 이렇게 지도해 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했던 부모들은 훨씬 효력이 좋아가지고 선생님 고를 때도 훨씬 좋은 거야. 응? 저희 캐나다에 계신 외삼촌이 계신데 공군사관학교 나와서 전투기 조종사 하시다가 미국 캐나다 이민 가셨어요. 근데 공군사관학교 졸업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 전에. 근데 지금은 90대가 되셨지. 수십 년 전에 70년대 이민 가셨으니까. 근데 이제 웃긴 얘기인데 저희 외삼촌이 80이 넘었는데 캐나다에서 과외 지도를 해요. 근데 중고등학교 꼭 과외 지도하는 거예요. 80 할아버지가 영어를 잘하죠. 그러니까 캐나다 백인 집안에 가가지고 과외 지도하는 거예요. 교민 집안에 가서. 근데 공군사관학교 때 뭐 이렇게 전투기 띄우고 뭐 하는데 수학 계산 많이 하잖아요. 수학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수학도 가르치고 고등학교 미국 캐나다 고등학교 수학 대학 입시에 이거 쉽지 뭐. 공군사관학교 나온 장교 출신인데. 그래가지고 미국 가셔서는 젊으셔가지고 이민 가셔가지고 기상학을 또 공부하셨어요. 기상학 학위를 받으셨어. 공군 전투기 하면은 이 태풍 가운데서도 어떻게 비행을 하고 이 기상을 다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공군사관학교 학위는 있는데 또 학위를 땄어. 기상학 학위를 땄어. 그러니까 거졌다는 거예요. 그냥 영어 잘하시니까. 근데 어릴 때 배운 거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80이 넘어서도 계속 과외 지도나 사회 활동할 때 계속 쓰셔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그걸 끝내고 취직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은퇴하고 뭐를 할 때 계속 그 과외 지도도 즐겁게 그냥 하는데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그러니까 사회가 통합되니까 이 분야 저 분야를 많이 배워놓은 사람이 자기 사업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만 해서는 이제 못 사는 시대가 된 거야. 음악을 졸업하죠. 그러면 음반 취업해서 음반 판매업까지 다 배워야 음대를 나온 거예요. 근데 음대 나와가지고 음반 시장에 자기 음반 그 판매를 내놓고 그거를 인터넷에 올려서 그 다운로드 수익금을 받아내고 또 음반을 공장에서 이게 CD를 찍어내고 DVD를 찍어내서 구워가지고 음반 실황을 그 유통시키고 이런 거를 카라얀은 잘했어요. 베를린 필하모니 수석지휘자 카라얀은 비즈니스를 하는 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적인 수입을 운영을 가져왔어요. 천재적인 지휘자인데 천재적인 이게 음반 사업에 손을 댄 거지. 카라얀 이전에는 그렇게 비즈니스성이 있는 지휘자가 없었어요. 카라얀의 명성은 이전보다 100배 이상 세지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니까. 근데 지금 음대 나와가지고 음악 비즈니스를 손을 못 대요. 음대 교수님들이 그런 능력이 없어.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하고 박수 받고 이제 끝나고 이런 거는 잘하는데 그런 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음대를 가도 좋은데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뭐든지 이걸 할 수 있고 외국어를 잘해서 국제 음반 계약까지 다 체결해서 자기가 음반 회사를 만들어서 취직을 시키고 이런 것까지 경영을 다 배워야지 배운 거지. 모든 각 분야의 경영과 경제와 법에 대해서 사회제도에 침투하는 걸 못 배우면은 자기 사업을 못 해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좀 못한다 그래도 나는 이 분야가 내 분야가 아니지만 내가 나중에 사업할 때는 사회 전 분야를 알아야지
다양한 각도로 내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니까 못해도 다 알아놔야 돼. 이런 정신으로 80점까지 다 밀어붙이란 말이에요. 90점까지. 노력으로 다 되는 거예요. 노력했는데 안 되면 방법이 틀려먹은 거예요. 그건. 그 분야의 1인자의 말에 복종을 안 한 거야. 1인자의 말에 복종 안 해도 못하는 거는 운동을 안 해서 잡념이 많은 거예요. 몸이 튼튼해진 다음에 밤새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그래요. 졸린데 새벽기도 나와라. 난 그렇게 안 가르쳐. 새벽기도 나와도 졸지 않을 만큼 큰 체력을 키운 다음에 나와라. 그런 식으로 해야지 즐겁게 새벽기도를 하지. 엄마 할머니 손에 끌려서 졸면서 나와서. 그래서 누워 자지 왜 여기 와가지고 앉아서 좁니까? 그것도 뭐냐면은 몸 자체를 세팅하지 못하는데 목숨 바쳐 새벽 예배를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다. 이런 기복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졸리면 주무시는데 새벽에 힘들지 않을 만큼 잤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체력을 세게 만들어 보세요. 한번 힘들게 체력 단련 훈련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일주일 내내 몸살기가 몸에 와요. 근데 일주일 동안 몸살이 난다고. 몸살이 난다고. 안 하던 운동을 하면. 달리기만 해도 그런 몸살이 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다음 주에도 해보고 다음 주에도 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잘 때 푹 자고 탁 일어나면 졸음이 안 와요. 뚫어낸 거예요. 돌파를 한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12시간 쉬지 않고 계속 설교하죠. 12시간 계속 운동하고 12시간 계속 기도하고 이런 깡다구가 있는 목사만에게 12시간 그걸 하는 거예요. 아주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내가 새벽에 올라가서 해질 때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45분 설교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물론 누가 들을 때 저 목사 별거도 아니야 다 잡소리 하다가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나를 비방할 수는 있어요. 예? 그거 중요한 설교 아니고 쓸데없는 설교로 12시간 그 잡소리 하다는 거 잡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살고 설교하는 사람이요.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요. 응?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내가 헛소리 하는 게 없어요. 내가 살아내고 하는 거고 난 이 나이가 돼도 공부하는 사람이고 이 나이가 돼도 가르치는 사람이고 내가 돈을 받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뭘 가르칠 때도 희생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은 내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다윗의 심령으로 나는 교회 올 때 뭔가 내 거를 희생하면서 출근하는 거예요. 그거. 일반 큰 교회 목사님은 교회 오면 대접받죠. 내 밑에 나를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뭘 날 도와주고 이동규 목사님 도와주고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거지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나는 희생을 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따라서 공부할 때 희생이 없이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나니 그런 거예요. 공부할 때 뭔가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 정신이 없으면 그 희생이 없는 공부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치원 때랑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대학교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단어도 모르면 그게 초등학교 2학년생이 맞냐 이거예요. 고등학교 단어를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4학년 때부터 어려운 수학, 물리, 화학을 미리미리 공부하는 거고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걸 공부하면 안 돼. 중3 때 고등학교 걸 다 100점 맞아야 돼. 수능 문제를. 자, 따라서 중3 때.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네, 중3 때 방학 때예요. 고등학교 수능 문제 풀어서 다 맞추자.
예, 그런 정신으로 하고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거 하면 안 돼요. 고등학교 때는 기출문제만 계속 풀어서 다듬기만 해야지 그 공부하시면 안 돼. 다 공부 끝난 거야,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기출문제,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를 암기해가지고 출제되는 모든 문제가 여러분 손바닥 안에서 놀아야 돼요. 기출문제집 갖고만 승부를 걸어야 돼요. 고등학교 때는 절대 참고서 보면 안 되고 절대 교과서 보면 역적인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 정석을 본다. 또 뭐 이게 영어 교과서 본다 이러면 역적인 거예요. 그거 중학교 때 다 끝내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3 졸업하고 좋은데 자기가 가든지 아니면 고1 때 대학 들어가세요. 명문대 들어갈 필요 없어.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명문대 들어가면 애가 놀고 교만해지고 방자해지고, 에? 엄마가 준 아빠가 준 용돈으로 데이트나 하고 공부는 안 하고 놀자 대학교 1학년 때 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먹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고등학교 때 대학 가서 올해를 쭉 맞으면서 어떻게 해요? 대학 들어갈 친구 나이에 대학원 들어가는 게 나아. 대학원 들어가는 게. 대학원은 왜 데모를 못하는 줄 알아요? 동덕여대 사태가 왜 대학원생한테 안 일어나는 줄 알아요? 자기 지도 교수님이 자기를 찍어버리면 자기는 졸업 학위가 안 나와요. 근데 대학교는 교수가 찍어도 졸업하는 수가 다 있기 때문에 그 개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는 쉽게 말해서 데모하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대학교 시절에 7개 국어를 공부하고 7개 국어를 공부하고 나서 7개 국어에 방학 때 어학연수 가면 얼마나 국제무역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대학교 때 무역업 사장 준비를 다 해놔야 되는데 그렇게 무역업을 하다가 외교관 활동도 하고 정치인도 되고 사업도 자기 사업이 있으니까 트럼프처럼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정치는 1달러 받으면서 대통령하고 멋있잖아. 그러니까 경제인을 하고 교육자를 하더라도 대통령 되는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지금이. 근데 지금 미리미리 공부하려는데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대학을 왜 다녀? 대학은 자 따라서 대학 4년은 쓰레기다. 여러분 대학교 나온 인간을 쳐주는 직장이 없어요. 대학교 나오죠? 쓰레기 치는 거 안 해. 그러면은 고등학교 나온 애를 시키잖아. 힘이 쓰레기 치워요. 그러면 나 같으면은 생활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나온 애한테 잡일을 시키고 대학교 나온 애들보다 보너스 더 주었어. 대학교 나온 놈들은 데모를 해서 내가요? 이거를요? 지금요? 왜요? 이렇게 5단계로 질문하고 사장님이 설득하면 6단계 때 하기 싫은데 또 사장님 없을 때 밑에 놈 또 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대학교 나온 애들이 잘못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 같으면 내가 CEO 하잖아. 박사학위 채용하고 고졸 채용하고 중간 거는 없애버려요. 나는. 박사는 진짜 이 사람이 그 분야 전문가니까 그 파트를 맡아야 돼. 그러니까 박사 고용을 하는 거야. 나머지는요. 고등학교 나와도 다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인공지능이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박사 안 따? 그러면 고등학교 나오면서 사업하면서 대학은 빨리빨리 그냥 시험 쳐서 졸업해. 그래도 그냥 일반 대학 나온 거랑 싸구려 대학 지방대 나온 거랑 똑같아요. 어느 정도인데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에 인생 다 걸지 말라고. 석박사를 더 받아야 되는데 왜 대학 나와서 땡치냐 이거예요. 지금은 고등학교 나오는데 성실하면 그 사람 대학교 나온 사람 자리에 앉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요즘 직장에서 야, 너 대학 못 나왔어? 네, 못 나왔어요. 집이 어려워서 못 나왔어요. 야, 너 빨리 퇴근하고 대학 다녀. 야간 대학 다녀. 학비도 줘요.
사장님한테 잘 보이면. 맥도날드라는 햄버거 회사가 있어요. 거긴 대학이 있어요. 열심히 감자튀김 튀기고 이런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대학 다니게 해줘. 미국에서. 미국은 고등학교 나오면은 군대 입대하잖아요. 그러면 군대에서 대학을 다 졸업시켜줘요. 우리나라 미8군에 딱 있죠. 그럼 미국 메릴랜드 대학 졸업장이 나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워싱턴 DC 옆에 있는 메릴랜드주 대학교 학위가 나온다고. 미 정부 인가해서 100% 장학금 다 나와요. 뭐만 하면은 그냥 병사 보초 쓰고 그러면은 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이거 평택 미군 기지에서 다 해줘요. 교수님들 다 그거 학점 다 해준다고. 그러니까 도 아니면 뭔 거야. 고졸 나와서 돈 벌면서 학위 꾸준히 따든지. 그런 학생은 어떻게 돼요? 석사학위 딱 입학원서 낼 때 교수님이 얘는 고생하면서 공부하는데도 이걸 이뤄냈구나. 얘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석박사 과정을 도와줘요. 대학교 교수님들 다 착해요. 어려운 학생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는데 다 부잣집 애들만 오니까 그 마음을 표시를 못하는 거예요. 교수님들은요. 공부하는데 어렵다 이러면 총장님 이 학생 어려운 학생들 많이 있는데 추가 교육비를 증액을 해주세요. 이렇게 총장님한테 회의 시간에 얘기한다고요. 돈 없어도 증액을 시킨다니까 이사장님한테 얘기해서. 대학 교수님들 그렇게 원래 착해요. 학자잖아.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나와도 이게 어렵게 살면서 대학교 나오기만 하죠. 석박사 다 도와줘요. 그리고 석박사 과정을 다 했는데 미국 박사가 없어서 정교수 취직이 안 돼. 그러면 대학 사무실 직원 채용할 때 그 학교 석박사 나온 사람 먼저 취직시켜요. 자기 내 새끼 챙기듯이 다 한다고. 다른 대학 나온 사람 안 취직시켜. 자기 대학 출신 걷다 심어. 행정직원으로. 그러니까 대학교 행정직원 보세요. 석박사들이 가득하지. 방학 있지. 얼마나 좋아. 난 대학 캠퍼스에서 직장 잡은 사람 왜 좋다고 그러냐. 방학을 2달씩 노는 직장이 어디 있어요. 6개월마다. 겨울방학 2달 놀고 여름방학 2달 놀고 4달을 방학하는 평생 직장이 어디 있냐. 그래서 그것도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 다 도와줘서 그런 게 보이지 않게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심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등학교 나온만 사람만도 못하게 사는 게 일반 90%의 대학생들이에요. 그래 나와서 취직도 안 돼. 누가 도와줘? 안 도와줘요. 대학 나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뭐 아니면 도운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학벌 차별이 없어요. 제가 그때 학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어느 전공했어요? 뭐 전공했어요? 이런 거 안 물어요. 교회는요 천국하고 똑같이 해야 돼서 학벌 없어? 상관없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 가족끼리 서로 돕고 자기네끼리 먹고 살 수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자기 가업을 물려줄 수 있는 사업이 현찰로 소득이 들어오는 업은 어음이나 수표를 돌리는 장사랑 다른 거예요. 현찰이 그대로 들어오는데 이게 달러가 들어오는 사업을 하는 집은 그거를 순종하는 자녀한테 물려주면 서울대 박사 나온 학생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중학교만 나와도. 그러니까 집안의 가업을 세팅을 해서 우리 학생들은 50년 후에 태어날 사랑하는 손자 손녀한테 그거 사장직을 물려줄 생각해야 돼요. 50년 후에. 자 따라하세요. 나는 50년 후에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에게 참 지금 손자 손녀인데 50년 후에 탄생을 할 여러분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나 증손주들에게 자 따라하세요. 내 사업을 맡기리라. 그래서 손자 손녀들 증손주들에게 자기의 업을 맡기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이병철 집안으로 취직하고 그러면 여러분 손주들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거 이병철 집안 손주들 거야. 근데 민노총에서는 재벌 해체하자. 아니에요. 모든 집이 재벌처럼 살아야 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이 네 자손에게 기업을 물려줘라 했어요. 그러면 이병철은 불교 믿었던 사람인데 손주들한테 기업 총수 물려줬는데 우리는 왜 못해?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쳤다 하면서 우리 교회 재산을 하나님 뜻대로 안 쓴 거야. 70년 동안 한국교회가. 그래서 제가 왜 저기 교회 재산을 극빈한 교회나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는 줄 아세요? 성도들의 기업이 완성되게 하옵소서. 지금 한 달에 500만 원 사시는 집안이 있어. 그러면은 자 보세요. 20년 안에 10년 안에 한 달에 5천만 원 들어와야 돼. 그리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500만 원으로 그대로 생각하고 4,500만 원은 돈이 어디 있을까 궁리를 하는 상태로 만들어야지 기업이 되는 거지. 목사님 5천만 원 번다고요? 20년 후에 내가? 그러면 한 달에 5천만 원 다 얻다가 탕진을 할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20년 후에 회장이 됐어. 5천만 원 한 달 생활비가 와. 그때도 나는 목사님처럼 살리라 이러고 그냥 몇백만 원으로 가족들 생활을 하시면 되고 4,500만 원으로 내 손주들한테 뭐를 선물해 주지 그러고 좀 절약하고 머리 잘 써가지고 훌륭한 사회 지도자가 되란 말이에요. 그리고 재산이 누출되지 않게 하란 말이에요. 누수되지 않게. 돈을 아끼지 말고요. 자기 일에 바쁘게 살아. 그러면 돈 쓸 일이 시간이 바빠서 못 써. 그렇게 아끼셔야지. 할 일은 없는데 돈을 어떻게 아낄까 이러면 돈 쓰게 돼 있어요. 할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자기 일에 집중을 해서 바쁘게 해가지고 돈 쓸 시간이 없게끔 만들 정도로 자기 일에 집중을 하시란 말이에요. 자기 일에 집중했는데 시간이 남어. 그러면 또 배워. 근데 배우는 게 힘들죠. 자, 따라하세요. 모든 분야의 훌륭한 사람에게 식사하면서 배우자. 식사하면서 말하시면 그 분야의 1인자 되시는 분들 걸 들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야에 취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50년 동안의 노하우를 식사 시간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분야의 높으신 분을 접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접대하는 걸 왜 못하냐. 어릴 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높여드리고 식사 접대를 하고 심부름할 때 잘하고 이런 게 돼야지 높은 사람 접대를 잘하는 최고의 외교관이 되는데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섬기지 못하고 엄마가 뭐 간식 주고 그러면 받아먹기만 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섬기는 것도 안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기는 매너도 애들이 없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공부는 서울대 나왔는데 얘가 사회활동하는 매너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래서 매너가 좋을 때 높은 자리에 가고 밑바닥 자리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만 앉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놈들은 못 믿어. 그럼 머리 좋으니까 나쁜 짓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실무직에 똑똑하고 어려운 일을 맡길 땐 머리 좋은 놈한테 맡기고 그 놈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때는 매너가 좋은 사람이 위에 관리자로 밑에 찍어 누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조직원리예요. 제가 석사학위 경영학 공부할 때 조직원리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품이 좋아야지 사람 관계를 잘해야지 100억 원의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100억을 버는 놈은 여전히 밑에서 노예로 살고 다른 놈이 개같이 100억을 벌어 회사 돈을. 그러면 100억 관리는 선비같이 사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요? 전부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나 엄마 아빠한테 공경하던 애들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 하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청소 안 해? 너도 빨래 해고 너도 설거지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설거지 그냥 하고 동생들 저기 공부하게 내가 도와주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따라서 3배로 일하자. 그러니까 3배 일할 때 동생이 눈치 보여서 한 번 설거지 하도록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 지도자가 되는 거야. 노동량이 3배 많아야 돼. 종업원보다. 사장님이 이렇게 그
설거지거리 주방에다 갖다 주고 막 이거를 3배 이상 해야지 종업원이 3분의 1 정도 하는 양으로 눈치 보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일은 3배 했는데 3분의 1밖에 안 한 놈한테 돈을 오히려 줘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리더십이 되고 인건비 절약이 되고 조직관리 비용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일 안 하고 저는 부려먹어야겠다. 그러면 일을 해요, 안 해요? 눈치 본다고 더 일 안 하려고. 사람 부리는 것처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니까 야 이거 해. 이거 말하는 것도 짜증나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3배로 일을 하고 눈치가 보이는 거야. 아유 언니가 저 설거지를 다 하네. 그러니까 여동생이 그냥 눈치 보여서 3분의 1 정도 설거지를 해야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가족끼리는. 왜냐하면 부양가족을 케어해야 되는 리더십이니까. 그리고 사회 가서 친구 관계 있죠. 자, 따라서 3명이 밥 먹을 때 2명 몫을 내자. 그러면은 3명 중에 1명 몫만 내야 되죠. 그러면 돈을 안 낸 2놈 중에 하나가 치고받고 눈치 보다가 지네끼리 싸우겠지. 2명 다 여러분을 높여요. 그러니까 반드시 밥을 먹을 때는 3명이 갔을 때 2명 몫을 내고 항상 친구 모임에서 밥을 사야 돼요. 그리고 3명 다 몫을 내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은 호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명 몫을 내는데 내가 지금 차비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요번에 이거 2명 몫 낼게. 그러면은 2명 중에 다음번에 1명이 내고 요번에는 다른 친구가 낸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모임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회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회장이 되는 사람은 3명 친구들이 있잖아요. 평등한 내 친구들이잖아요. 그래도 2명 몫이나 이런 걸 내야 돼요. 학생 시절에. 그리고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야, 3명 식사비 야 내가 내지. 이러면서 현찰 탁 내거나 뭐 카드 긁거나 이래가지고 돈을 실제 벌잖아요. 그러면 내 친구들한테는 내가 밥값을 낸다. 욥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친구들 오면. 예. 그리고 걔가 무조건 낸다 그러면은 또 얻어먹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뭐 어디 가서 우리 먹자 이러면은 먹자고 발의를 한 놈이 내야지. 그러잖아요. 야 우리 짜장면 먹을까? 야 우리 짬뽕 먹을까? 우리 볶음밥 먹을까? 말한 사람이 끌고 간 사람이 내야지. 멋있지. 야 우리 뭐 먹으러 가자. 너 먹으러 갈래? 그래 먹으러 가자. 너 먹으러 갈래? 먹으러 가자. 그래 우리 먹으러 가자. 바람은 잡았는데 가서 먹고 나서 돈은 안 내. 이거 황당한 거예요. 대학교 가면 꼭 그런 폭탄이 있어요. 대학교 가면 꼭 대학교 1학년에 꼭 그런 폭탄 들어와. 모임에 다 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먹자고 해놓고 끝에는 자기가 n분의 1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임을 제한을 하질 말아야지. 그러니까 3명 관리가 그게 매너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앉으면서 사람을 얻으려면 돈이 필요하고 사람 섬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자기 용돈 있죠? 그거 교통비하고 책값 쓰고 어디다 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친구 밥 사주면서 하나님 저에게 기업을 주세요. 50년 후에 우리 손주들한테 회장직을 사장직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주세요. 그리고 50년 후에는 우리 후손들이나 자녀들이 나를 존경하게 해주세요. 자기 자녀한테 존경받으려면 앞으로 50년 동안 열심히 자기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훌륭하게 살아도 존경을 할까 말까 하는 폐역한 시대예요 지금. 근데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내가 훌륭해가 돼서 뭐 생계비 벌어먹고 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이거를 기업을 물려주리라. 영리활동 좀 했으면 그거 물려줘야지. 응? 멋있잖아요. 50년 후에. 그리고 50년 후에 집안에 재산이 많으니까 뭐를 꿈꿔. 내가 사회 언론 활동이나 이제 백발이 된다 하면은 정치 발언하리라. 이렇게 멋있게 들어가야지.
왜 정치는 정치하고 늙어서 정치 국민은 못해? 지금 시대가요. 대만도 정치인이 아닌 의사 하던 사람이 사람 고치다가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인기 얻어가지고 대통령 된 거고요. 이란도 그러고요. 비정치인 출신이 사회적으로 승리해가지고 나오는 게 점점 많아져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안철수 씨라고 컴퓨터 전문 회사 운영하다가 돈을 1조를 벌었어. 그래서 그 사람 재산이 1조가 넘는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치판에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야. 돈 벌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1조나 벌었는데 뭐. 그러니까 존경받으면 어떻게 인기 많아지면은 야 공천 받으려고 목매고 눈치 보는 정치인보다 저 사람 훌륭하다 이래가지고 뭔가 그게 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점점 무르익어 가고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아주 트럼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에 기웃거리던 인간이 정치를 못하고 그 사업하던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데 싹쓸이를 해버린 거죠. 정치인들이 언론을 동원해서 다 언론 조작했는데도 진 거야. 졌는데 이긴 줄을 보니까 민주당이 이긴 주가 언론 조작하고 신분증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주만 이긴 거야. 그것도 까보면은 다 부정투표로 이긴 거예요. 그러면은 부정투표 없애버리면 뉴욕이나 뉴저지도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뉴저지에 있는 한인교포들 트럼프 찍으세요, 트럼프 찍으세요 이랬어요. 근데 계속 민주당만 나오는 거야. 그것도 조사해 봐야 돼, 그것도. 에? 민주당 우선죠. 그러니까 미국도 부정선거가 있는데 한국 없겠어요? 한국 있겠지. 그러면 양심이 고든 사람이 귀한 시대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쓰겠어? 여러분 쓰는 거야. 공부 잘한 놈 쓸 데가 없어요. 공부 잘한 놈 쓸 데가 없다고. 양심이 똑바른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근데 양심이 똑바른 사람이 공부를 애간히 다 해놨어. 응? 어렵게 공부하더라도 꾸준히 해가지고 결혼 전에 박사학위를 다 공부해 놨어. 근데 그 사람이 고생을 하면서 했는데 참 훌륭하게 한 거야. 이 좌파지만은 김동연 그 경기도지사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산 거예요. 그래서 박사까지 다 공부하니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한 거지 어느 당파가 센 사람이 아니에요. 주사파도 아니고. 근데 그게 여러 저기 사회 분야에서 이제 그런 고생을 했는데 입지전적으로 혼자 고생하면서 공부한 사람의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뭐냐면 자기가 잘하는 과목 해가지고 전공 택하면 안 돼. 도전을 최대한 해야 돼. 자기가 못하는 과목 그거를 계속 뚫어가지고 8, 90점대로 다 올려놔서 어떻게든지 졸업을 다 해놔야 돼. 대학을 어떻게 해서든지 A 학점에 가깝게 다 졸업을 해놓고 대학원을 가가지고 또 공부하면서 자기 사업을 또 하고 방학 때 물건도 팔아보고 물건 팔 때 그냥 물건 팔면은 경력이 안 쌓여요. 그러니까 회사를 유령회사 같이 하나 뭐를 만들어놔. 그리고 유령회사로 컴퓨터 고물 컴퓨터 저기 파키스탄에 팔았다가 다시 수입했어. 그러면 무역업체 한건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학장님한테 인터뷰할 때 내가 파키스탄에 무역업을 했다고 뭐 삼성물산처럼 무역업을 한 걸 누가 바래요. 대학생인데 무역업을 차리고 무역회사 대표로 했다는 게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건만 수출하고 수입만 해도 그게 자기 버스비만 됐어도 그게 얼마나 큰 모험을 한 거냐. 1인이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 가면은 못 사는 나라예요. 이슬람 나라. 근데 뭐 물론 거기도 컴퓨터가 있겠지. 근데 파키스탄 시장에 없는 CPU를 돌리는 우리나라의 발전된 뭐 물건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파키스탄보다 항상 뭐든지 좋은 물건이 많고 거기에 없는 물건 여기 서울 시내에 다 있으니까. 그러면 제일 싼 게 그 부품값을 얻어가지고 제일 많이 남길 수 있게 가난한 국가에 팔고 뭐를 거기서 싸게 수입을 해서 뭔가를 해서 이게 선순환을 한번 돌려서
수입과 수출의 선순환을 돌렸어. 그러면 수출입을 했잖아요. 크게 박사학위나 저기 회사 들어갈 때 나는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요. 이것도 공부했고요. 컴퓨터 조립도 했는데요. 전공은요. 수학을 못해서 문과 나왔어요. 그러면은 컴퓨터 조립업을 하면 그 이과 사장으로 쳐줘요. 그거. 곰을 컴퓨터 조립했잖아. 아니면 뚜껑이라도 닫았잖아. CPU 제작 인텔처럼 하라는 게 아니고, 아니 뚜껑이라도 조립했잖아. 선풍기 에어팬 그거 교체했잖아. 그러면 가공무역이지. 예를 들어 이게 돈 벌 목적이 아니야. 아 이게 수출입 업무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한번 겪어봐야 돼요. 설악산 공부하면 몰라. 한번 갔다 오면 알아. 아 여기 흔들바위가 있고 여기 울산바위가 있고. 그거 한번 보면 아는 거지. 그래서 그걸 대학교 때 해보라고요. 무역업을 방학 때. 예.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는 거지. 예. 그리고 방학 때 한번 여기 반주하는 학생들, 여학생들, 남학생들 자기가 컴퓨터 뮤직으로 한번 악보 보고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불러. 그런 다음에 다시 그걸 컴퓨터에 저장해서 드럼을 쳐. 그래서 16가지 악기를 자기가 다 신디사이징을 해가지고 16번 그 녹음을 하면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 자기가 오케스트라 음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터넷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음반 보급하고 음원 보급하는 회사 설립도 한번 해보고. 요거를 대학교 때 다 해보는데 이거 고등학교 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하면은 좀 입시에 불리할 것 같아서 제가 대학교 때 하라고 그런 거죠. 이렇게 비즈니스를 다 한 다음에 음원 회사도 한번 해봤고요. 판매된 음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있었는데요. 대학교 공부 바빠가지고 요 정도밖에는 판매를 못했어요. 근데 대학교는 다 A를 다 맞는 거야. 근데 목사님 따라가지고 해서 주요 외국어 5개 국어를 다 한 거야. 동양 언어 3개, 서양 언어 2개. 성경 읽는 거를 다 한 거지. 성경 읽는 거 쭉 한 다음에 그냥 프랑스 파리 가서 어학연수 2달만 프랑스에서 살다가 오세요. 시골에서. 한국 사람 없고 영어 안 쓰는 프랑스식. 그러면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를 생활 언어로 하잖아. 근데 읽는 거는 성경 읽고 생활 영어는 생활 불어는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멋있는 아름다운 나라 가서 외국어 배우고 방학 때 놀다가 오는 거지. 그리고 무역은 인터넷으로 판매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어학연수하면서 판매는 서울 서버에서 하는 거지. 그렇게 또 다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역회사나 뭐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다 자기가 음원회사도 하고 취미가 악기 다루는데 자기가 음반을 만들어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책들이 있죠. 취미로 컴퓨터 출판하는 걸 배워가지고 충무로 가서 27만 원 배우고 컴퓨터로 어떻게 책을 1인 제작하는지 그걸 알고 2,000원 건당으로 인쇄소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컴퓨터 배우는 옆에 분이 인쇄소 사장님인 거야 또. 그리고 표지 제작은 좀 어려워서 원장님한테 좀 이거 사진 파일 어떻게 하나요? 이래가지고 물어가지고 원장님이 표지는 살짝 도와줬어요. 그리고 뭐 글씨 넣고 막 편집하고 내가 다 해가지고 내가 만든 거야. 한 권당 제작 비용이 강남 출판사에 하면은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6,000원에 팔면 6,000원 남는 거야. 그것도 6,000원이 교보문고에서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남는 게 2,000원 남는데 저는 2,000원으로 제작을 하고 인쇄소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나눠줄 때 2,000원밖에 안 되니까 내 책은 그냥 주는 거예요, 제가. 단가를 제작 단가를 2,000원으로 낮춘 거야. 근데 보통은 제작 단가가 10,000원이에요. 그리고 교보문고에서 띄는 것까지 하면 3,000원 띄어버리고 이러면은 2,000원만 남는 거야. 그렇게 경영의 혁신을 그냥 취미 활동으로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만 한 게 아니고 그때 우리 교회 나오던 청년들한테 인쇄업이나 출판업 하는 1인 기업 하는 세미나를 제가 해가지고 제가 출판을 해봤잖아. 초대기도 연구소 이름으로. 그러니까 목사니까 무슨 출판업소를 차리면 좀 회사 차리면 이상할 것 같아. 기독교 연구소 차리고 거기서 성경교재 인쇄업을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관청에다 그렇게 성경교재 출판하는 작업을 하는 연구소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연구소 모양으로 하니까 비영리 단체로 만든 거죠. 그리고는 제작 단가를 그 15,000원짜리 제작 단가 나오는 걸 2,000원으로 줄여버리는 경영의 혁신까지 해가지고 무료 배포가 가능해도 타격이 없는 연구소 출판업을 해본 거죠. 그거 원리를 그 기독교 출판이나 신학교 출판소에 다 얘기를 하니까 흑자로 다 전환시켜 놓은 거야. 청년 사장님 만들어주는 거 다 했죠. 그러다가 그 청년들이 또 이제 시험 드니까 또 교회 안 나와. 그러면은 다른 교회 다니면서 돈 벌려고 그래. 그리고는 이제 나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은 7개 국어를 쉽게 공부하나 연구를 또 한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명문대학 가는 게 이게 잘 녹록지 않고 명문대 나와도 실력이 없어요. 명문대학교 나와도 실력이 없다고. 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취직하다가 안 되면은 이상하게 뺑뺑 돌고 알바 뛰고 쓰리잡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수학, 물리, 화학 잘해서 컴퓨터 잘해서 이공계 학위를 받으면 좋지만 여러분 인공지능이 나왔잖아.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과에서 할 걸 다 인공지능한테 명령을 때리세요. 그러면 이과 애들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해요. 인공지능이. 그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딱 보고는 어떻게 돼? 고맙다 이러지 말고 인공지능한테 뭐가 부족한데 다시 일 처리해와. 이렇게 인공지능한테 얘기를 하라고. 절대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지 마. 인공지능아, 이거는 무엇이니? 나에게 가르쳐 줘. 이렇게 하면은 인공지능이 주인을 파악을 해요. 아, 얘는 부려먹으래구나. 얘는 가르치래구나. 이렇게 학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는 어떻게 해요? 이거 하도록 해. 이거 분석하도록 해.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보고해.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학과 역사학과를 나와도 컴퓨터 분야에 대해서 반도체 설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조사를 해서 나한테 보고하도록 해. 이러면은 인공지능이 그걸 막 돌려가지고 전 세계 그 데이터를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다시 일 처리해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자, 따라하세요. 물건 피조물에게는 명령만 하거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한테 명령만 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거라. 내 부모님을 공경하거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나님이 형상인 거예요. 사람이 만든 물건한테 엿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엿주는 거예요. 명령하세요. AI한테. 그러면은 그걸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나와도 이게 이과 사업 다 할 수 있어요. 음대 안 나와도 음악 사업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실하고 정직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탁월한 인물을 만들려고 목회하는 거지. 예? 사회에 취직해서 먹고 사는 월급쟁이 돼가지고 어떻게 살 거요? 40에 잘리게 돼 있는데 원래 구조조정 계획안이 40대에 다 직원들 내보내게 이 인사처에서 계획 다 해가지고 회장실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장실에 가족과 같이 살 수 있는 사람만 임원으로 있대. 임원도 사이 틀어지면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회장 집안 사람 외에는 평생 임원할 사람은 존재 안 하게 해요. 그러니까 조직 구조를 그렇게 짰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대책 마련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은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하는 애들은 외국어를 잘하고 일찍 대학을 잘 들어가고 제 말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은 특별한 경우에는 공부 못할 수 있지만 대학에서 A 학점 맞으면서 대학원 들어가요. 대학 입학할 나이에.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학비 준 거 사업 자금으로 쓰고 자기가 학비를 벌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요 6.25 끝나고 나서 의대 들어갔는데 의대 갈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 이모님이 둘째 고모님이 이대를 붙었어. 한 학기 다니고 왔는데 먹을 쌀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한 학기 다니고 이대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고졸이야. 우리 고모가 둘째 고모님이. 근데 이대 붙었는데 학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둘째 누님이 학교를 못 가니까 첫째 큰아버지만 서울대를 갔어요. 맞으라고 했는데 서울 유학을 보내. 하여튼 근데 저희 아버님은 아주 학비가 없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예, 붙어 일단 학비가 없어도. 그리고 과외 공고를 내. 그래가지고 남학생 가정 입주 과외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 그래서 부잣집에 남학생 중학생을 들어가서 중학교 수학 영어 국어 가르쳐 주면서 입주하면서 매일 가르쳐. 매일 성적을 올려. 그래가지고 대학교 등록금이 그 집에서 받아서 의대를 다니셨어요.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독하게 돈 벌고 독하게 공부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아버님은 우리 삼남매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나는 아빠는 10원 한 장 받지 않고 다 혼자서 했다. 이렇게 우리한테 압박을 주시는 거지. 예? 예.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굶었어요. 굶는데 공부를 스톱하냐? 안 해요. 굶는데도 공부를 해요. 그리고 집에 쌀이 떨어질 때 비로소 학교 등록금을 못 낸다 이러고 그때 안 다닌 시대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학교 다닌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해요. 중고 서적 사가지고 남이 쓰던 책으로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대학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등학교 붙어야 돼. 고등학교도 다 시험 쳐서 들어가요. 공부 못하면 고등학교도 못 다니던 시절이에요. 중학교도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해야지 중학교를 다니지. 절대 중학교 공짜로 절대 공부 못하던 시절. 중학교 입시가 있던 때예요. 입시를 다 치르고 고등학교 또 입시를 치르는 거야. 그리고 대학교도 본고사야. 또 입시를 치르는 거야. 그거를 과외를 하고 배달업을 하고 청소를 하고 이러면서 다 학비를 다 벌어서 자기 학비와 본인 학생 학비와 용돈과 그걸 다 집 밖에서 살면서 벌어서 살던 시절이 60년대고 50년대였다. 50년대. 그 6.25 끝나고 나서 지옥 같은 사회를 다 버텨서 우리나라를 지금 노인 세대가 다 일으킨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지금 얼마나 좋으신 부모님 슬하에서 태어나가지고, 예? 공사판에도 안 가고, 예? 굶지 않잖아. 굶게 되니까 등록금을 못 내게 된 거예요. 굶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그걸 하는데 돈을 벌어도 쌀값을 내야 되니까 등록비는 뒷전인 거야. 그래서 학교를 포기하던 시절에 생각하면 여러분은 진짜 공주님 왕자님으로 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은 공부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될 시간인데 내가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학생 대상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정신개조를 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데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거 오후 시간에 없어도 되고 일찍 가도 돼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헝그리 정신. 목사님은 토요일 저녁부터 이제 해지면은 이제 뭐 음식 멀리 하고 주일날 해질 때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지금 음료수 빼놓고는 그 안 먹죠. 지쳐 안 지쳐? 안 지쳐요 목사님은. 이 정도로 학생 때 체력을 키워놨어 목사님은. 너희들은 24시간 굶으면서 항상 서 있는데 기력이 딸리지 않을 만큼 되냐. 내가 중년 나이에요. 중년 나이. 근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운동을 초등학교 때야. 초등학교 때 박정희 대통령 때 계속 걷기를 해요. 행군을 시켜. 공부를 안 시켜.
그리고 소풍 가면 3시간 걸어야 돼. 행군 가는 거예요, 그게. 버스가 있어요. 버스 안 태워요. 행군을 시켜. 정신력 키운다고. 그게 뭐냐면 일본식 교육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추워도 입히지 않고 떨게 하면서 버티게 하고 막 이러면서 정신력 키우는 거예요. 그 사무라이들 훈련시키듯이. 근데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너무 어머니 아버님이 사랑해 주셔서 키우시니까 그런 정신력이 지금 없어진 거야. 그래서 청년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타락 안 했어요. 왜 그러죠? 어린 시절에 공부는 못해도 힘들게 공부하시는 분들 명령 듣고 힘들게 몸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좀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운동이라도 해서 몸살이 날 정도로 일주일에 2번은 혹독하게 숨이 차게 운동을 하라 해요. 그래서 펌핑이 계속 뇌에다가 산소 공부할 수 있는 튼튼한 허파를 만들란 말이에요. 허파만 튼튼해져요. 폐활량이 늘어나면은 이제 자신감도 생기는 거예요. 폐활량이 쪼그라들면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폐활량을 산소 공급을 많이 해줘야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해도 운동만 잘하고 잘 버티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공부만 열심히 한 거랑 뭐가 달라? 깡패가 10일 걸어. 그런데 산소 공급을 많이 해놓으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누가 폭력을 한다 이래도 겁을 안 먹게 돼요. 이게 심호흡을 힘든 걸 많이 하면은 이 눌리는 게 안 눌린단 말이에요. 겁을 주고 그래도 지가 겁을 줘? 보자 이러면서 운동하던 그 기세 때문에 깡패한테 눌리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는 착한 학생 돼요. 그 기세가 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서울대를 못 가요. 그거를 어떻게 그걸 미리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고 그래. 대부분이 자기가 원하는 과가 아닌 과나 아닌 원치 않는 대학을 간다고. 기죽지 말라고 내가 사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건 지나가는 기차역일 뿐인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 가려고 그러죠. 춘천역을 거치건 천안역을 거치건 중요한 게 아니야. 부산에서 서울 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비행기 태워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은 박사가 끝인 거예요. 박사가 끝이야. 박사 받았어? 그러면 학벌10이 끝나요. 너 박사야? 너 옥스퍼드 박사야? 나는 지방대학에서 박사라도 받았어. 근데 나는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 너는 그 비싼 옥스퍼드 대학 부잣집에서 부모님 학비 내서 해주셨지. 나는 지방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내가 인터넷 사업에서 내 용돈 내가 벌었어. 자기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자기 스토리가. 세계적인 박사 나왔다고 기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죽지 말게 하는 법에 대해서 목사님이 달인인 거야. 그래서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고 세상이 뭐라고 세상 잣대로 우리 어린이들을 나중에 잣대제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백이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따라서 50년 후에 손자 손녀들에게 할 말이 있어야 된다. 지금 손자 손녀들인데 어떻게 50년 후에 손자 손녀 생각해. 그러게 인생을 다 열심히 산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세상 말로 성공 못할 수도 있어. 할 말을 다 해가지고 할 말이 있어야 돼요. 할 말이 있어야 돼. 예, 할 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교회를 성공했냐 성공 못했냐 이래도 우리 목사님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교회의 약점들을 보완하려고 최대한 실험실 목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했더니 가난한 교회랑 같이 잘 어울리는 교회를 론칭해서 성공했습니다. 월세 교회를 해서도 5천억짜리 규모로 건립한 호화 교회 예배당보다 복음 전도를
10배 이상 많이 했습니다. 헌금은 500분의 1로 절약을 하고 복음 전도는 50배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뭐야? 50 곱하기 500 하면 그만큼 상이 몇만 배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지면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니까. 사업할 때 왜 회사를 키워? 그 비용이에요. 비용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회사 운영 비용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손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 비용이 미래의 수익과 안 맞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미래 예측해서 10년 후에 비용이 많이 들 걸 생각하는 걸 10년 전에 성령님이 얘기해 주시죠. 그러면 비용 절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야지. 비용 절감 아무나 해? 사장이 똑똑해야 하는 거지. 돈 버는 것도 재주인데 돈 안 쓰고 돈만 버는 것도 재주예요. 그리고 돈을 안 쓰고 조금 투자해서 버는 것도 있지만 요건 좀 어려운 건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돼서 사회 전체가 다 잘 돌아가게 하면 돈을 많이 번 것보다 10만 배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반드시 하셔야 돼. 하나님이 좋은 명예를 주실 거를 항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 그냥 부자가 되면 안 돼. 존경받는 사람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타협을 안 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철학이 있어야 돼. 그래야 환란이 있을 때 세상 영리와 타협을 안 하고 자기 철학으로 밀어붙여서 승리를 하면 큰 인물 되고 실패를 해도 하나님 앞에 고난당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그 정신무장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걸 예수의 사상으로 정했어요. 나는 예수의 사상으로 내 인생 철학을 정했어. 정치 철학, 경제 철학, 교육 철학. 신구약 성경으로 그 철학을 정한 거야. 그래서 지금 새벽부터 지금까지 지금 오후에는 학생들이 어떤 철학을 갖고 정신 사고 방식을 갖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종교적인 기독교를 믿어서는 세상 못 이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린데도 엄마 손 끌려서 새벽기도 나오면 안 되고 체력을 세게 만든 다음에 졸려서 다 쓰러져도 졸음이 안 올 정도로 무섭게 자기를 단련시켜야지 새벽기도 나오는 거지. 왜 조는데 새벽기도 나와? 집에서 그냥 편히 자지. 예?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서 기도하지.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 뭐 쓸데없는 기도다 이러지 않으세요. 자, 영혼과 육체를 튼튼히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작품으로 드리려고 똑바른 정신으로 이게 주일날 일찍 나오면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푹 잘 주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있어야 돼, 철학이. 예. 근데 이제 교회에 너무 몰빵을 해버리면 사회 지도자 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하고 가정에서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커뮤니케이션하고 잘 섬기고 이런 시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분배를 했어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만 교회 나오는 교회로 운영해야 된다. 주중에 계속 나오면 이건 틀리게 사는 거다. 저는 청년 때 매일 교회 나와서 봉사했어요. 그러면은 사회 지도자가 못 돼. 불신자도 잘 만나서 식사 접대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지도자가 되는 거지. 불신자 애를 식사 접대를 하고 뭘 사주고 지우개도 주고 친구로 막 꼬셔보고 이런 걸 못하면은 지도자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좋은 물에서만 살면 안 돼. 그래서 먹을 땐 꼭 나보다 2배수로 뭔가를 주면서 같이 먹고 이런 사람이 돼야 불신자를 내 사람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 사업을 잘하고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셔서 나는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윤리를 자랑하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잘나서 윤리가 좋은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죄인은 이렇게 삽니다. 해서 겸손한 모양까지 갖추면서 흠없이 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그냥 가짜 기독교인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도록 자기가 명예가 올 것까지 생각해서
철학이 있어야지 타협을 안 하는 거지. 철학이 없으면요 돈 앞에 타협을 해요. 그러면 정치 지도자가 못 된다고. 그냥 졸부가 되는 거야. 졸부가. 돈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러면 나중에 60에 기업체를 손주한테 딱 손녀한테 맡기고 60세에 정계에 들어가서 언론 활동, 언론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언론사는 쉬워요. 인터넷 개설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유튜브 개설하고 X 개설하고 트위터 개설하고 막 페이스북 개설하고 그게 뭐 언론사 아니요? 유지비 빵원. 그렇게 되는 거지. 응? 그래서 대학교 때 정치인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저 정치인이 저렇게 하는데 이번에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굉장히 불편해지겠는데요. 과연 이 사람들이 국민 불편한 걸 생각하고 있는가요? 그리고 국민한테 한번 물어보고 끝내라고. 그러면 뭐 댓글 막 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설교하지 말고 답을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불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요? 아무개 방송, 아무개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일본 방송. 그러면 아니 큐티를 하는데 그걸 분명히 언론사 활동으로 큐티를 정치적으로 적용하면 그게 언론 활동이 되고 그게 페이스북 저커버거처럼도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왜 정치적으로 발의를 안 하고 큐티를 하고 그냥 개인 묵상으로 끝냅니까? 사회적 이슈를 얘기를 해야지. 예? 그건 나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게 저기 언론 활동 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센스나 감각을 이게 갖고서 이렇게 해보라 이거야. 안 되면 취미 활동, 되면은 사업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목사님은 근데 일방적으로 쇠뇌를 시켜야 되니까 댓글 중지시켜 놨어요 저는. 왜냐하면 고객 확보하는 게 아니야. 언론 세력 형성하는 게 그냥 전파만 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라디오 방송처럼. 그래서 뭐 토론 필요 없어. 효도해야 되고 가늠하면 안 되고 도적질하면 안 되고 자녀 훌륭히 키워서 사회 지도자 만들어야 되고 기업은 상속을 시켜야 되는데 자식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손주들한테도 손주라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DNA가 섞여 있는 애를 잘 키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 거거든. 여러분이 기업체 세웠는데 아프리카 흑인 데려다가 사장시켜봐. 아프리카 선교사님 외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 따라하세요. 교육부가 정해둔 기준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10년은 빨리 공부하고 최소한 6년 전에 그걸 마무리하고 그리고 19세 고등학교 졸업할 생각은 있으면은 고1 때부터 기출문제만 풀어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시중에 있는 모든 기출문제를 다 모아서 살짝 섞어찌개로 해서 내는 거거든요. 모든 그 선생님들의 아이디어 뱅크를 다 먹어버리는 거를 하기 위해서 고1, 고2 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수학 정석 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수학 정석, 수학의 바이블 이런 건 초등학교 때 푸는 게 좋고 늦어도 중1 때 푸는 거예요. 고등학교 거. 그 고1 때는 예상 문제, 기출 문제. 그러면 어렵죠. 어려우면 어떻게 어려운 것이 출제되는지 구조와 풀이를 다 보고 외워버려 그냥. 통으로 외워버리라니까. 암기가 안 돼 그러면 통으로 외워버려 그냥. 아 이런 패턴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냥 풀이를 외워버려. 자기가 잘해 그럼 푸세요. 못하는 과목이야 외워버려 그냥 다. 80%는 다 맞아요 그럼. 아 그럼 80점 맞으면 그러고 대학 가면 되지. 뭘 또 다 올 100점 맞아서 서울대 수석하려고 그래. 에? 뭐 그렇게 살아요? 에? 월급쟁이 의사 되려고 그래? 재정 감각이나 경영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교 1등 했는데 월급쟁이 의사 되는 거예요.
예? 경영자가 돼야 되는 거. 꼴찌라도 경영자가 되는 윈스턴 처칠은 지도력이 있어요. 해군 사관학교에서 밑바닥 졸업했어. 근데 그 사람이 군사지휘하면 승리하고 그 사람이 수상이 될 때 세계대전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리더십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뭐 좌절할 때 모든 각 과목에 좌절할 때 좌절을 당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한계점까지 점수를 받고 안 되는 건 되게 하도록 풀이를 다 외워버리란 말이에요. 그걸 언제 외우라고요? 6년 전에 외우라고. 늦어도 3년 전에 다 외우라고. 그리고 명문대 가고 싶으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19살까지 다 다니고 졸업하고, 명문대 그런 거에 내 인생 3년 투자하기 싫다 이러면 고1 때 중3 때 대학 들어가 그냥. 예? 지방 잡대나 서울대나 하늘나라 가면 예? 별것도 아닌 건데 서울대 나왔어요. 잘 봐주세요. 이런 것도 좋지만 예?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빨리 공부하고 빨리 해서 내 사업해야 되고 예? 지구상에 없던 일을 내 사업을 해서 내가 번 거는 내가 다 100% 소득을 가져야겠어요. 이게 구약율법에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벌었는데 왜 사회에 환원해야 돼? 왜 문재인 이재명한테 줘야 돼? 왜 김일성한테 갖다 바쳐야 돼? 여러분이 번 거는 여러분이 다 쓰든지 여러분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 다 줘도 세금을 물리지 않을 만큼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 플로리다 주정부가 요구하는 사업가가 돼야지 탁월한 사람이고,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요구하는 사업가가 되면 무능한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텍사스, 플로리다, 테네시의 사업가가 되자. 이러면은 소득세를 안 걷는 주거든. 예, 테네시랑 좀 다르지만 플로리다, 쉽게 말해 플로리다는 그렇단 말이에요. 네가 번 거 네가 다 써 이거예요. 정부에 낼 필요 없어. 정부는 네가 뭐를 벌든지 도와만 주고 뜯어가지 않을게. 이게 플로리다 주정부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업가는 플로리다나 텍사스로 다 이사를 하는 거예요. 본사가. 그러면 전 세계 유능한 사업가들은 여러분이 구청장을 할 때 다 여러분 구청으로 사업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 없냐 이거예요. 구청장 선거 나갈 때. 유능한 회사 벤처기업은 여러분 구로 다 오게 해야지. 여러분이 은평구청을 해. 그런데 강남구에 있는 회사들 다 은평구로 오도록 아이디어 뱅크가 안 돌아가냐 이거예요. 땅이 많다 이거예요. 청라지구가. 예? 허벌판이야 강화도가. CEO가 딱 들어가면 뒤집어 버려요. 가난뱅이 땅이 옥토가 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자 마인드가 생기도록 하려면 공부할 때 눌리질 않는 거예요. 대학 학벌에 눌리면 안 돼. 근데 대학 학벌을 딸만큼은 좋은 학교 자기가 즐겁게 다녀야 되니까 다니고 싶은 학교를 가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공을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돈벌이 할 인간은 전공을 중요시 여겨라. 근데 자기가 석박사까지 공부할 거면 웬만하면 다니고 싶은 대학에서 만만한 학과를 그냥 졸업해라. 4년 동안 사람이 갔는데 이놈의 학교는 교문도 들어가기 싫어. 이런 데를 왜 가요? 여러분 경제학과다 국문학과다 모든 대학이 똑같이 가르쳐요. 그럼 아무 대학이나 가도 가르치는 건 똑같고 노벨상 수상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경제학 원론은 똑같은 걸 가르치는데 방송대학이나 서울시내 방송통신대나 하버드 대학교나 수요 공부 원칙은 똑같은 거예요. 교과서는. 그러면은 자기가 기분 좋게 등교를 해서 다니고 싶은 대학을 골라가야지. 그러려면은 초등학교 때 미리 공부를 하라 이거요. 근데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은 다 못 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20살에 들어가느니 자기가 다니기 싫은 대학을 16살에 들어가서 빨리 졸업하면 다 칭찬해요. 세상에. 미국 교수까지 다 칭찬해요. 자기 명예나 명성을 지킬 생각을 갖고 조기 선행학습을 해야지. 자기 명예를 지킬 생각을 안 해? 그러면 19살에 명문대 떨어지고 지방잡대 떨어져서 재수까지 해봐. 자기 명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명예를 더럽히기 전에 일찍 들어가서 빨리 졸업해서 아무도 자기 명예를 더럽히거나 너는 1류대 못 가고 3류대도 못 갔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게 자기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기는 교회 재산이 없어. 목사님들 그렇게 부자가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가난한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 다 20년 동안 헌금 생기면 한 달에 한 번씩 다 나눠줬어.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큰 건물 못 샀어. 짓지 못했어. 그러면은 자 우리 교회가 돈을 모아서 모았는데 예배당 못 지었어. 그러면 쪽팔린 교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당 없어도 할 수 있어. 우리는 다 가난한 사람 나눠줘. 이러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우리 교회 비방을 할 수가 없어요. 아 훌륭한 교회시군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CTS 방송국 가가지고 내가 부자 목사님들하고 밥 한 번 먹었어요. CTS 방송국 그 꼭대기인가 저기 중국집이 하나 있어. 거기 갔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온 거야. 갔는데 우리 집 막내를 데리고 가서 밥 먹으라고. 그런데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 무슨 그 선교단체 설립 이사들 모이고 뭐 그러는데 하여튼 나도 초대돼서 그 서울역 노숙자 교회 목사님이 날 초대해서 간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날 초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막내 아기가 그 중국집에서 뭐 그때 뭐 볶음밥을 먹었나 그러는데 우리 막내가 어릴 때인데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있는데 우리 아빠 교회는 간판이 없어요.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초대형 교회 목사님 있는데서 같이 볶음밥을 평등하게 먹고 있는데 지금 개척교회 했는데 우리 아빠 교회는 간판이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실제 간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옆에 교회가 막 교인을 모집하는데 건물주가 자기가 옆에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자기 빌딩 지하실을 다른 교회에 임대 내주면 자기 담임 목사님이 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우리 교회 간판 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교회를 위해서 그러죠. 뭐 저희는 간판 없어도 이거 잘합니다. 이래가지고 간판 없는데 어디서 오는지 지하실에서 막 사람이 많아져서 성공을 하던 때예요. 실험 목회를 하는 거지. 근데 이걸 우리 집 막내 애기가 우리 아빠 교회는요 간판도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오해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서 지금 실험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단체 선교사님이 뭐라 하냐. 말세 목회를 하시는군요. 박해가 올 때 대해서 그러고 막 날 세워주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철학이 있어야지 뭐든지 멋있는 거예요. 없어도 멋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있어도 멋있지만 없어도 있는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뭔가 자기 칼날 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업이 안 돼서 고생을 해도 사업 성공한 사람들이 봐도 멋진데요. 사업을 그렇게 하는군요. 이렇게 감탄이 있으려면 철학이 있어야 돼. 자기 철학. 자기 길을 가야 돼. 그거는 뭐냐. 모든 분야에 훌륭하게 사신 분들을 벤처마킹 해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다가 자기 분야는 하나도 없는 걸 발견하고 그 모든 걸 섞어치게 해서 자기 분야가 생기게 돼 있어. 그거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정치, 경제, 교육 어떤 역할을 하게 돼 있다. 그것이 자기의 천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천직은 그래서 지구 어떤 인간이나 어떤 회사도 카피를 할 수 없는 독특한 형태를 갖추게 돼 있어요. 그거를 하는 게 쉽냐? 어려우니까 모든 분야에 도전을 해보라. 도전하면은 12군데에 실패하죠. 그러면 실패했던 모든 데이터 갖고 진짜 성공할 수 있는 회사가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실패할 필요도 없어. 그 교통비만 벌면 돼. 그리고 현상 유지만 하고 폐업 정리 신고했어요. 그리고 이 사업도 하다가 성공했는데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배웠으니까 더 이상 사업하지 말자. 그리고 다른 것도 해보고 이거를 대학교나 대학원생 때 하는 거예요. 프랑스 어학연수, 독일 베를린 독일어 연수하면서 컴퓨터로 서버 찾아 들어가서 무역업을 할 수 있지.
그리고 물건 있잖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물건 어디로 보내라고 지시만 하면 카톡으로 그걸 탁 택배로 보내가지고 국제무역 해가지고 뭐 파키스탄을 하든지 솔로몬 제도에 보내든지 뭘 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물건을 보내면은 그거 간수하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정보를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정보 사업.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한국을 알립니다. 기업체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 제도에 있는 기업체 중에 이런 게 필요하시면은 저기 뭘 주세요. 그러면 이 정보가 제공됩니다. 제공될 때는 클릭하면은 얼마씩 이렇게 저 내셔야죠. 이러면서 뭐 정보 사업을 하면은 이게 첨단 사업이 되는 거죠. 첨단 사업일수록 자본금이 안 들어요. 큰 돈을 벌수록 자본금이 없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많이 들어서 뭐 남겨 그것도 좋아. 그것도 배우는 거니까. 그러나 그거는 설비를 들어갔는데 그 물건이 금방 필요 없는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D 산업이 3D 프린트가 오니까 제조업은 끝났다고 봐야 돼요. 제조업은 끝났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너무 제조업에 어느 아이템으로 벌까 이러지 말고 자 따라하세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살아야 돼. 유연하게. 예. 그래서 그 공부를 할 때 무궁무진 흥미진진하게 살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24시간 지금 굶는데도 안 지치죠? 여러분보다 안 지친다고. 왜 그래요? 사상이 백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투철해서. 그 잘 먹어도 잘 지내고 안 먹어도 잘 지내. 이렇게 몸을 튼튼히 하려면 운동을 해야 돼. 운동해야 돼. 예. 그리고 학교에서 깡패들이 있죠. 일진 깡패들이 있죠. 계속 공부하고 말하지 말고 깡패들한테 먹을 거 탁탁 주고 계속 공부하고 먹을 거 주고 공부해. 그럼 그것들은 짐승들이기 때문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게 돼 있어요. 에? 원수한테 떡을 주라고 했잖아. 성경을 실천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야, 너 먹어. 그런데 그냥 주지 말고 몰래 줘. 몰래. 그러면 특별히 자기 사랑하는 줄 알아. 그리고 여러분은 먹지 말고 공부해. 아시겠어요? 그리고 졸음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졸음이 안 오는 음식이 있어. 아이스크림. 먹으면 소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녹아버리는데 이게 열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졸음이 안 와. 아이스크림. 그래가지고 공부할 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5분만 기도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젊을 때 최선을 다해 정신력을 강력하게 멘탈을 훈련시키고 하나님 천하무적이 되는 하나님의 정신력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믿음 충만케 하시고 체력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겨울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겨울에 운동하고 공부를 세차게 할 때 지치는 영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주님 안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 고백하는 행동 실천으로 공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태하거나 게으른 자 없게 하시고 약하여 병드는 자 하나도 없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튼튼한 하나님의 공부하는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부르짖을 때 주여 자녀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5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